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조현주입니다. 자, 지텔프 43점을 위한 전략 강의, 지텔프 벼락치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배우실 강의 주제는 가정법이에요. 가정법은 제가 앞서서 지텔프 전략에 대한 강의를 좀 하잖아요.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어떤 유형이 있고, 이 전략 강의 꼭 봐주실 건데, 거기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문법은 26문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죠? 그리고 문항수는 26개고 문제 유형은 6개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죠. 저는 거기에서 하나를 조금 세분화해서 7가지 유형으로 강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 6가지 유형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6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고요. 2문제가 출제되는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6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고요. 2문제씩 출제가 되는 유형이 3가지 유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총 26문제 문항이 나올 건데요. 가정법은 6문제가 출제가 되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과 적게 출제가 되는 유형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출제가 되는 유형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난이도는 하에 속해요. 그러니까 많이 출제가 되면서 가장 쉬운 유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가정법은 효자 유형이다 라고 봐주셔야 되고요. 실제로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도 가정법을 가장 쉬워해요, 학생들이. 그래서 가정법 문제를 가장 많이 맞춰주시고 가정법이 정답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법은 반드시 다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문제 중에 가정법 과거 문제 3문제, 과거 완료 문제 3문제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가정법 과거 완료 이런 멘트부터 벌써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런 거 접어두고 어떻게 하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가정법을 중고등학교 때 배울 때 이게 굉장히 머리 아팠던 이유는 뭐냐면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문장에 뭐 딱히 뭐 과거인 것 같지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그거는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하는 거다 뭐 이런 멘트들이 막 나와요. 그래서 현재 사실을 가정을 했는데 왜 이걸 과거라고 부르며 가정법 과거라 그랬으면 과거만 나와야 되는데 왜 또 저기에는 현재가 나오며 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사실은 이렇게 이 멘트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거고요. 이렇게 보실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가정법이 중고등학교 때 어려웠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작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상황을 주어주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맞은 문장으로 만들어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어려운 건데 사실 공인영어 시험에 나오는 가정법 문제는 작문을 하거나 스피킹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이미 가정을 해줘요. 그래서 if절의 시제를 주고 그 다음에 주절에 어떤 시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거나 아니면 주절의 시제를 주고 if절에 무슨 시제를 쓸 거니? 라고 물어보기 때문에 이게 어떠한 사실을 가정을 했는지 내지는 얘가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if절의 동사가 뭐일 때 주절엔 어떤 동사를 쓴다. if절의 동사가 얘면 주절은 이런 동사를 쓴다. 이런 시제 관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공인영어 시험, 특히 이 지텔프에 나오는 가정법 문제는 굉장히 쉽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그 시제 관계를 보긴 할 건데요. 그래도 그냥 외우듯이 보면 사실 강의를 듣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쉽게 단번에 이 가정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할 때 왜 이걸 가정법 과거라고 부르고 if절에 과거가 나오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그 나비효과라는 영화 아세요? 이 영화가 되게 오래된 영화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많이 모르실 텐데 어떤 건지 제가 짧게 설명할게요.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되게 재미있어요. 주인공이 여자친구랑 같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되게 크게 교통사고가 나요. 그리고 그 여자친구가 거기서 죽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제 시름에 빠져 있다가 이 주인공한테 어떤 능력이 생겼냐면 과거의 사진을 보면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사고 나기 이전의 사진을 보고 그 사고 나기 이전으로 돌아가서 사고가 났던 순간에서 이 사고가 났던 어떤 순간을 이렇게 바꿔서 사고가 안 나게 바꿔요. 근데 그렇게 바꾸고 났더니 이게 나비 효과처럼 점점 더 다른 그 불행한 어떤 결과들을 막 가져온다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돌아가고 그럼 자꾸 다르게 바뀌고 막 이런 영화예요. 되게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영화 내용이 아니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정법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새라면 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나의 지금 현재 사실을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새가 될 수 있냐면 엄마가 나를 낳던 순간, 과거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엄마가 나를 사람으로 낳지 않고 나를 새로 낳았어야 내가 새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하려면 과거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현재가 바뀔 수 있으니까.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할 때는 if절의 동사가 과거가 필요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가정법 과거네, 현재 사실 가정이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를 바꿀 거예요. 아, 내가 그때 공부를 좀 열심히 했었더라면 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공부를 열심히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보다 한 몇 달 전에 되게 재밌는 컴퓨터 게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게임을 만나지 않는 과거로 바꿔봐야 이 과거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과거를 바꿀 거면,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할 거면 과거보다 더 이전으로 돌아가서 그걸 바꿔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사실을 가정을 할 때는 if절의 시제가 과거가 들어가는 거고, 과거의 사실을 가정을 할 때는 if절의 시제가 과거 완료가 들어가요. 여기까지만 시제예요. 자, 그 뒤에 들어가는 아이들은 이제 표현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과거가 이랬다면 지금 이랬을 텐데 라는 소리니까 시제가 하나 업그레이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업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니까 여러분이 좀 힘들어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면 한 시제 더 현재 쪽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다면 이랬을 텐데가 필요하잖아요. 그쵸? 이 텐데에 속하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에서는 would, could, might예요. 이 would, could, might는 약간 추측이나 자신 없어 하는 그런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would, could, might로 텐데의 표현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과거가 이랬다면 지금 이랬을 텐데가 들어갈 거니까 업그레이드 된 시제 V를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봐주셔야 될 건 뭐냐면 이 would, could, might는 텐데의 표현으로 반드시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시제가 하나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해요. 그러면 if절이 had pp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시제가 하나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주절은 뭐가 돼주는 거예요? 그렇죠. have pp가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일 때 현재,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과거일 때 현재,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 이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텐데의 표현이 필요하니까 if절에 뭐뭐 라면의 표현이 들어갔고 주절에는 텐데의 표현을 꼭 써주신다. 여기까지. 전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시제관계 꼭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칠판에 보이는, 화면에 보이는 문제 잠깐 봐주실 건데요. 일단은 if절의 동사가 뭔지를 먼저 볼 거예요. if절의 동사는 new가 나왔어요. new라는 것은 know라는 동사의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GTF에서는 이렇게 불규칙 동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 불규칙 동사들을 좀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혹시 불규칙 동사의 정리된 파일을 원하시면 저한테 이 영상의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 주소를, 아니면 제가 그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공개하고 있어요. 오픈 채팅에 제 이름 검색하면 되거든요. 제가 요거는 그 전략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저한테 말을 거시고 달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자료를 보내드려요. 좋아요. 자, 그래서 이 new라는 그 시제는 과거 시제니까 if절의 시제가 VAD, 과거가 들어갔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주절은 뭐가 들어간다? 그러면 과거보다 하나 업그레이드가 될 거니까 V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주시면 되겠죠. 과거일 때 현재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would, could, might 같은 텐데의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could, is가 들어가주는 거죠.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V가 들어가야 돼 하고 그냥 현재 시제 바로 고르시면 안 되는 거고요. 텐데의 표현으로 would, could, might 반드시 써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어렵죠? 그쵸? 또 가볼게요. 자, 2번 문제 여러분 시간 조금 드릴 테니까 답 한번 골라보시겠어요? 뭐가 들어가줘야 될까요? 2번 문제는 자,
이번 문제는 여러분 어떤 거를 좀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가정법 문장은 if가 앞으로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컴마가 있고 뒤에 텐데의 주절이 들어가는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흔하게 보시잖아요. 그런데 if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장을 연결을 할 때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이렇게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이 접속사 절을 앞으로 빼서 컴마로 끊을 수도 있는 것처럼 if도 마찬가지예요. if도 주어 동사 이 주절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if로 문장을 연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if절이 뒤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같은 형태는 if가 앞에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들어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이 얘를 if절로 계산하시고 얘를 주절로 계산하셔서 시제 관계를 약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이 가정법 문제를 만났을 때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정법 문제를 만났을 때 여기에다가 시제를 써주시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if절의 시제는 그렇죠. VAD. if절을 앞으로 빼서 항상 써주세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주절이 뭐냐. 이렇게 필기를 꼭 해주시고 답을 골라주시는 거예요. 자, 중요해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들을 제가 이렇게 써주시고 어떤 유형인지 쓰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지텔프는 43점을 받으실 거면 문법만 잘 맞춰가지고 오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듣기나 뒤에 독해나 이런 것들이 사실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듣기나 독해 시간에도 여러분은 문법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고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푸셔야 돼요. 시간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문제를 푸실 수 있는 시험이니까 시간에 쫓기든 문제 푸시지 마시고 반드시 실수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꼭 정리를 하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이건 제가 계속 강조할 거고 또 유형 정리하면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if절에 VAD가 나왔으니까 주절은 V가 들어갈 거다. 우드쿠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답은 그렇죠. A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would, could, might를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 텐데의 표현으로. 자, 또 볼게요. 자, 얘는 지금 if절의 동사가 had not missed가 들어갔어요. 그쵸? had pp가 들어갔네요. 그럼 이것도 이렇게 써주시는 거예요. if절에 had pp가 들어갔어. 그쵸? 그러면 주절에는 어떤 시제가 들어가야 되냐? 요걸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절은 have pp가 들어가줘야겠어요. had pp, have pp 이렇게 온다 그랬죠?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would, could가 같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would have pp로 정답은 그렇죠. D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would V가 나왔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정답은 D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럼 4번 문제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4번 문제는 뭐가 답일까요? 얘는 약간 생각을 했어야 돼요. 그쵸? 우리 기존에는 if절의 시제를 물어주고 주절의 시제가 뭐가 들어갈 건지 이렇게 문제를 물어봤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반대로 문제가 나왔어요. if절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주절의 시제가 would have pp가 나왔네요. 그쵸? 그러면 would, could, might 뒤쪽으로 have pp가 나왔으니까 우리 if절은 그렇죠. 다운그레이드. 그래서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 그쵸? 과거일 때 현재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 그러니까 if절이 시제가 하나 더 뒤로 떨어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have pp였으니까 여기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had pp가 들어가 줬어야겠죠? 그래서 had pp를 써주시는 거고요. 여기 앞에 여러분 would, could 붙어야 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앞에 if절은 뭐뭐라면이 필요하고요. 이 텐데의 표현이 필요한 건 어디예요? 주절이죠. 그렇죠. 그래서 텐데의 표현을 붙이는 건 주절이고 if절엔 would, could를 쓰시면 안 돼요. would, could, might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had pp 표현만 골라주실 거니까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그렇죠. D가 돼줄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러면 어렵지 않잖아요. 가정법. 그래서 우리 이거 같이 정리하시고 실전 문제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할 거예요. 제가 실전 문제는 제 교재를 구매하시거나 아니면 그 교재 링크를 댓글에 달아드릴 테니까 그걸 봐주시거나
저한테 메일로 메일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문제를 보내드리거나 뭐 둘 중에 하나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영상을 멈추고 일단은 문제부터 먼저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저랑 같이 이 해설 강의를 봐주시는 거고요. 문제를 푸실 때는 반드시 이게 어떤 유형인지 파악하시고 단서에 밑줄 그어주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옆에다 필기를 살짝 하시면서 답을 골라주시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문제풀이 전략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풀이 전략은 선택지에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가 보여요. 그러면 가정법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빈칸이 속한 문장에, 그러니까 문제에 if가 있다. 그러니까 선택지에 would, could, might가 있고, 그 다음에 문제에 if가 있으면 얘는 무슨 문제다? 가정법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정법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났을 때 다른 문장은 보실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 있는 문장 말고도 앞에 문장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문장들은 전혀 보실 필요가 없고요. 다른 문장은 보실 필요가 없고 뭐만 보실 거다? 그렇죠. if절과 주절의 시제관계만 잘 파악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 시제관계를 파악을 하시려니까 우리는 얘가 중요하죠. 과거일 때 뭐라고요? 현재고, 과거 완료일 때 뭐라고요? 현재 완료다. 이 관계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겠고, 여기 앞에 공통으로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의 표현 뭐가 들어갈 거다? would, could, might가 들어가야 된다. 텐데의 표현으로. 그래서 여기까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전혀 어려운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지금 선택지에 would, could 같은 애들이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제 if가 있으니까 가정법 문제인 거고요. 가정법 문제야 라고 판명이 나면 여기에 이렇게 써주세요 했어요. 자, if절에 주어고 동사죠. 동사가 one이에요. one이라는 것은 win의 과거 시제인 거죠. 그래서 V에 ed가 들어간 거예요. if절이 과거일 때 주절은 뭐가 들어갈 거다? 현재다. 그렇죠? 과거일 때 현재다.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 would, could 같은 텐데의 표현이 필요하니까 정답은 뭐가 됐어야 돼요? 그렇죠. D가 정답이겠죠.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도 if가 들어와 있어요. 그럼 if절의 시제가 had pp가 들어갔네요. 그러면 주절은 뭐가 들어가 줄 거다? 그렇죠. have pp가 들어가 줄 거다. 앞에 would, could가 같이 붙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린 정답으로 뭘 골라주실 거다? 그렇죠. could have pp를 선택을 해주신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시제관계만 잘 파악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3번 갈게요. 3번도 지금 선택지에 would가 보이고 문제에 if가 보이니까 가정법 문제예요. 그래서 if절의 동사는 hadn't had거든요. 여러분이 이 hadn't had 같은 동사를 보면은 이걸 보고 약간 멈칫하세요. 무슨 시제인지 모르겠어요 하거나 이거 이런 동사가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데 얘는 일단은 had pp라는 동사에 이 not이 들어가서 부정을 만든 거고요. had pp를 만들 때 had 같은 동사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had라는 동사가 있을까요? 라고 제가 수업에서 물어보면 한 열에 한 8은 없다고 하세요. 이런 동사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완료를 만들 때요. have pp나 had pp를 쓰잖아요. 이 앞에 붙는 have나 had는 조동사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의미가 들어가는 동사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study라는 공부하다라는 동사를 완료시로 바꾸면 어떻게 들어가 줘야 돼요? 그렇죠. have studied라고 이렇게 들어가 주면 이게 공부하다라는 동사의 완료 시제예요. 과거 완료일 땐 had studied가 되겠고요. 그러면 공부하다 말고 갔다라는 동사 have 동사의 현재 완료는 어떻게 만드냐? 그렇죠. 여기에다가 have 동사의 pp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have 그 다음에 얘의 pp 형태 had 이러면 갔다라는 동사의 완료 시제예요. have had가. 이해가세요? 그래서 have는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는 이 완료를 만드는 조동사 have가 있고 또 하나는 갔다의 의미를 갖는 일반 동사의 have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갔다, 소유하다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는 어떻게 만드냐? had pp니까 had 그 다음에 pp로 had 이렇게 들어가 주면 갔다라는 동사의 과거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어요? 좋아요. 그래서 이 헤드의 부정 형태가 헤드 to 헤드인 거죠. 됐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기다 써줄게요. if절의 시제는 헤드 pp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주절에 무슨 시제를 쓸 거니 물어봤으니까 그렇죠. 헤드 pp일 때 have pp다. 그래서 주절은 have pp가 들어가 줄 거고요. 여기 앞에 would, could, might 반드시 붙어줘야 된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A번이다.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요. 4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는 if절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쵸? if절이 앞에 붙어 있을 때는 if절 뒤쪽으로 눈을 쭉 따라가면 컴마로 이렇게 끊겨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if절이 뒤에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뒤에 놓고 그대로 하지 마시고 앞으로 가져와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시제 계산할 때 힘들지 않으니까. 그래서 if절을 앞으로 가져올 건데 여기서 이 문제 어렵네요. 그쵸? 이 문제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될 문제예요. could, afford가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이 could, 이 would, could는 텐데의 표현이니까 afford가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if절에 v 이렇게 쓰세요. 근데 자 봐봐요. would, could, might가 텐데의 표현으로 쓰이는 거는 뭐뭐라면이라는 가정절이에요? 아니면 뒤에 이랬을 텐데 라는 주절이에요? 주절이죠. 이랬다면 이랬을 텐데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would, could, might가 텐데의 표현으로 들어가는 건 주절일 때고요. if절에 들어가는 could는 텐데의 표현이 아니에요. if절에 would나 might는 안 들어갈 거고요. could만 들어갈 건데 이 could는 텐데의 표현이 아니라 뭐라고 봐주셔야 되냐면 can의 과거 시제다 라고 봐주셔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주절에 나오는 would, could, might는 텐데의 표현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if절에 있는 could는 뭐다? 과거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 요거 중요해요. 약간 함정이 들어가는 문제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if절의 시제가 V에 ed가 들어갔으니까 주절은 무슨 시제가 들어가 준다? 그렇죠. V가 들어갈 거다. 이때 would, could, might 같은 텐데의 표현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들어갔어야 되겠죠. 헤드 pp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would, V 써주시는 거. 그래서 정답은 B. 됐나요? 어렵지 않죠? 자, 5번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if절이 뒤로 빠져 있어요. if절이 뒤로 빠져 있을 때 앞쪽으로 같이 보내줘야지 우리 시제 계산하기가 쉽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if절의 시제는 were라고 V에 ed가 나왔으니까 주절의 시제는 V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would, could, might가 같이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답으로 뭘 골라주실 거다? 그렇죠. B 들어가주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자, 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if절이 뒤로 빠져 있어요. 앞으로 들어갈 때는 if가 들어가고 컴마로 끊긴다고 했어요. 그런 문제가 어디 있을까요?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if가 뒤로 있는 문제가 계속 보였으니까 이렇게 if가 앞으로 들어가고 컴마로 끊어주는 거. 그쵸? 그게 if가 앞에 있는 절인 거고요. if가 뒤에 있을 경우에는 컴마가 없죠. 그쵸?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그럼 이렇게 앞으로 빠져있는 형태로 바꿔주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는 또 어떤 게 어렵냐면 if절에 뭘 쓸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쵸? 그러면 우리는 주절의 시제를 찾아야 되는데 주절의 시제가 would v가 나왔네요. 그쵸? 이 ly가 들어가는 건 부사니까 그냥 없는 셈 치면 되겠고요. would 뒤쪽으로 v가 나온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if절보다 뒤에 있는 주절이 한 시제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업그레이드 되니까 반대로 주절에서 if절은 다운그레이드 시켜주면 되겠어요. 그쵸? 그래서 과거일 때 현재고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얘가 현재면 여기는 무슨 시제? 그렇죠. 과거였어야 돼요. 그래서 if절의 시제는 과거가 들어갔어야 된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과거를 고를 건데요. 이게 또 선택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서 여러분이 뭐가 과거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리고 이런 alive나 still 같은 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 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힘들면 still alive는 지금 같은 조건이에요. 모든 보기에 똑같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들어간 조건들은 없애주셔도 돼요. 변별력이 없으니까.
그쵸? 그럼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is냐, were냐, had pp냐, has pp냐 이거인 거죠. 되셨어요? 그러면 is는 현재 시제고요. had pp 과거 완료고요. has pp 현재 완료고요. 과거일 때는 뭘 써주시는 거예요? were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B가 돼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혹은 관찰력이 좋으신 분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주어가 이시면 뒤에 was가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거가 들어갈 때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 알고 계셔도 좋고 그냥 듣고 흘리셔도 괜찮아요. 지텔프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으니까요. if절에서는 was를 안 써요. 그래서 비동사 am, is, are 다 쓰는데 과거 시제일 때는 were만 써요. were만. 그래서 if절에 were만 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t was 아니고 it were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말로 할 때 구어체일 때는 그냥 얘네들도 뭐 if I wa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was를 쓸 거니 were를 쓸 거니 여기까지는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과거가 필요하면 그냥 과거 골라주시면 돼요. was 아닌가 했는데 was가 없으면 그냥 were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was가 없다고 답을 못 고르시는 일이 없도록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현재일 때 과거다. 그래서 과거 동사 고르고 넘어가시는 걸로. 됐나요? 좋아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7번 문제는 이것도 if가 뒤로가 있네요. 그쵸? 그러면 if 앞으로 당겨줄게요. if절의 시제가 had pp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if had pp가 맞고요. 그러면 주절은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have pp가 들어가줬어야 되겠죠? 그래서 have pp와 함께 would, could, might가 필요하니까 정답은 뭐가 돼줄 거다? 그렇죠. B가 들어가주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낫에 신경 쓰이면 이 낫은 그냥 없애주셔도 돼요. 왜냐하면 공통적으로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이건 뭐 변별력이 없죠. 그래서 would, have, pp 골라주시는 거. 얘는 would, v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 8번 문제 넘어가 볼까요? 8번 문제 if절에 지금 had pp 들어갔어요. 그러면 if절이 had pp니까 주절은 뭐가 들어갔어야 돼요? 그렇죠. if가 had pp일 때 주절은 have pp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 완료일 때 현재 완료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그렇죠. would, could, might 같은 조동사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답으로 뭘 골라주실 거다? C 골라주실 거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는 이것도 if가 뒤로 빠졌네요. 그쵸? 그래서 if절이 앞으로 빠지는 형태로 바꿔볼 건데 지금 if절에 뭘 쓸래? 라고 물어봤고 주절의 동사가 요만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 자, 주절의 동사 have pp인가요? 아니면 v인가요? 주절이 지금 if가 과거일 때 뒤에 현재고 if가 과거 완료일 때 뒤에 현재 완료를 쓰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반대로 물어봤으니까 주절이 무슨 시제인지 봐주셔야 되는데 주절이 지금 현재 완료인 거예요? 현재인 거예요? 이거를 뒤에 pp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자꾸 have pp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현재 완료가 들어갈 거면 여기가 have였어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have endangered가 들어가면 여기가 had pp가 답일 텐데 지금은 B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현재 완료 아니고 현재인 거예요. 그래서 have pp인지 아닌지 봐주시는 거고 이거는 뭐 지텔프에 나오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뭐 모르셔도 상관은 없지만 BPP라는 건 수동태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수동태이기 때문에 이 pp는 수동태를 만드는 pp인 거고 얘의 시제를 봐주시는 거죠. 얘는 뭐예요? V인 거죠. 그쵸? 이해 가셨어요? 그래서 have pp가 아니라는 거, v였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가 would v가 나왔으니까 if절의 시제는 뭐가 들어가 줄 거다? v에 ed가 들어가 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v에 ed를 고르시면 돼요. 그러면 가서 여러분 봐주실 건데 이것도 v에 ed를 잘 못 고르시더라고요. 얘도 약간 문제가 난이도가 있죠. 자, not을 없애버릴 거예요. not은 공통적으로 있는 거니까 눈에 얼른 안 보이면 없애버릴 거예요.
근데도 우리가 예상했던 예를 들면 우리는 produced 같은 이런 과거 시제나 아니면 뭐 was producing 같은 이런 과거 시제를 떠올렸을 텐데 지금 was도 없고 producing도 없고 produced도 없고 뭐 우리가 생각했던 과거가 없잖아요. 그쵸? 자, 얘는 뭐가 정답인 거예요? B가 정답이죠? 제가 아까 했던 얘기 생각나세요? if절에 있는 could는 그렇죠. 텐데의 표현이 아니라 뭐일 거라고요? can의 과거다 라고 얘기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이거 꼭 잊지 마세요. 그래서 얘가 과거 시제인 거예요. 이거 현재 시제죠? does 현재 시제죠? will 미래 시제죠. 그쵸? 그러니까 써줄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멈칫 과거가 없네 라고 당황스러웠어도 아, 얘 현재야, 얘도 현재야, 얘는 미래야. 아, 그러면 얘가 과거구나 라고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캔의 과거였죠. 그래서 정답으로 B 선택해 주시는 거고요. 주의하셔야 돼요. 좋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 if절의 시제가 had pp예요. 그러면 주절의 시제는 뭐가 들어가 줄 거다? have pp가 들어가 줄 거다. 그렇죠. 그래서 have pp 써주시고 앞에 would, could, might 붙어 있어야 되니까 정답은 뭐다? B다.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가정법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가정법 문제는 이 두 절 간의 시제관계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전혀 어렵지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학생들이 계세요. 영어에 이렇게 베이스가 조금 부족하셔서 어떤 게 동사인지 못 찾겠어요. 그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가 동사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제가 이 지텔프를 풀기 위한 기초 강의가 있어요. 지텔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베이스가 없는 영어 노베이스이신 분들을 위한 기초 강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초 강의를 조금 봐주시고 지텔프 문제를 봐주시면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제가 지텔프에서 필요한 그 기초들만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 봐주시고 다시 강의 봐주세요. 자, 우리 이번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